전체적으로 우리 지역행복을 생활권에 대한 간단한 배경, 그리고 우리 최근에 평가한 집행 부분에 관한 그 기준들, 그리고 거기서 나온 주요 사항들,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우리 그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현지 실사에서 나타난 우리 성과 요인들, 그리고 최종적으로 총평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글자가 좀 검었기 때문에 빨간색 위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 정책과의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마 우리 고도 성장에 비해서 우리 삶의 질을 강조한다는 게 최근 정책의 변화 추세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우리 국민 행복 시대에 맞는 지역 행복론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다들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희망 프로젝트를 추진함으로써 우리 행복 생활권을 중심으로 한 사업으로 바뀌었고, 그 사업의 5대 부분이 가장 중요한 요체 같은 경우는 주민 체감 삶의 질 향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생활권 내에 있는 지자체 간의 협력을 가장 중시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경제권보다도 우리가 생활권에 초점을 맞춘 것이 같이 인접 지자체들 간의 협력을 도모함으로써 이를 통해서 큰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현 정부의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이루어졌었던 우리 평가, 그 다음에 우리 현지 실사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빈투법에 근거를 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오늘과 같은 자리를 통해 생활권에 대한 확산 보급을 하는 것이 그 가장 큰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정품이 아니라네요. 정품이 아니라서. 두 번째 제가 강의하는 거의 요체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최근에 저희 평가를 했었죠. 우리 사업 집행에 관한 부분입니다. 추진 체계 운영의 적정성, 그 다음에 예상 집행, 그 다음에 연계협력 적정성, 그 다음에 추진 인프라, 그 다음 자치 예정, 우리 그 단체장의 추진 의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한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 이를 토대로 해서 그 현지에서 얘기가 나왔었던 것들, 그 다음 평가위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를 했었던 것을 추리게 되면 여러 가지 지표가 있었으나 다음과 같이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생활권 집행에 있어서의 고려되어야 될 가장 중요한 요인들을 5가지로 뽑게 되면은, 첫 번째 효율적인 운영위원회, 그 다음에 협의회, 자문단, 컨설팅 운영에 대해서 의견이 개진이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 장 박사님께서 첫 번째 세션에서 얘기를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우리 운영위원회 협의회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있었습니다. 반면 사업이 효율적으로 우리 운영이 되고 성과가 생각했던 것보다 크게 창출된 곳에서는 다음 첫 번째로 제시된 운영회부터 컨설팅 운영까지가 바람직하게 운영이 되는 것으로 실사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는 사업계획 대비 사업 공정 및 진척을 유지한 것이 아주 기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활성화되는 가장 큰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많이 고려를 할 수가 있겠죠. 이것이 우리 13년, 14년 우리 3년차냐 2년차냐 이런 거에 따라서 사업 기간 내에 그냥 완료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만 좀 체크를 하셨었는데,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그 지역들, 그리고 또는 사업들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었으나 이것이 올바르게 지켜지는 곳에서 가장 활성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로 의견이 개진된 것 같은 경우가 지자체 간 상생을 위한 세부 사업 분담 및 구성입니다. 이미 다들 알고 계시겠죠. 왜냐하면 우리 기획 초에서부터 얘기가 나왔었던 것이긴 하는데 사업이 잘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사업들이 지자체의 균등배분이라기보다는 사업만을 보고 운영을 하신 곳이 가장 크게 성과가 나타내는 그런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좀 어렵죠. 그래서 이거는 뒤에서 다른 슬라이드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우리 세부사업 분담과 구성에 관련돼서 가장 활성화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난 것이 재원 분담의 효율성입니다. 즉 사업들을 지자체 간에 나눠야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재원 분담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지자체 간의 관계 이런 것을 떠나서 사업 자체만을 보게 되신 것 같습니다. 그럴 때에 사업이 많이 활성화된 것으로 평가 결과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들이 고려해야 될 가장 큰 요인들로는 보시는 것과 같이 공동체 참여, 그 다음에 지원 시스템, 단체장의 의지가 반영되었는지에 따라서 사업의 운영이 효율적이냐 그렇지 않으냐로 구분되어 나타났습니다. 이것도 해당 세션 슬라이드에서 다시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현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배경들 그리고 근거들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사업의 운영 자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하나 그 세부 사업을 통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났었던 운영위원회 협의체 활용에 관련돼서는 첫째 우리 시군 과장님들 그리고 사업 단장님들 그리고 운면장 협의회 운영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효과가 창출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되는 걸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영주의 이제 한국천하명당 이런 사업들이 있었었는데요. 저희들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저희들이 다니면서 감명을 받았었던 곳은 그냥 하나의 사업을 두고 어떤 사업단 이런 거에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수시를 모여갖고 사업을 협의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큰 감명을 받았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모이기가 쉽지가 않죠. 모이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거를 하나하나 헤쳐나간 것이 큰 성과를 이뤄낸 그런 요인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저희들 이 생활권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에서도 늘상 제시가 되는 거긴 하지만 우리 담당자들끼리 의견을 교류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늘상 얘기를 해봅니다. 이런 거는 서로 도와가면서 의견을 공유하면서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제시를 하는데 사실 저희들도 매번 시험 보면서 족보 잘 안 돌리죠. 족보 잘 안 돌려서 공유도 잘 안 하고 그런데 우리 실물을 보실 때도 그런 성향이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늘상 공부를 해오시던 분들이라. 네. 그래서 저희들이 늘상 의견을 개진합니다. 계속 의견 피드백 시키시죠. 그런데 잘 되는 곳에서 있어서는 담당자들 간의 의견 교류가 상당히 잘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단적인 예로 저희들이 이번에 평가 다니면서 느낀 거긴 한데 담당자들이 이제 우리 시군별로 지자체별로 있을 때 다른 지자체가 하는 일을 잘 모르세요. 근데 잘 되고 있는 곳에서는 제가 A라는 지자체에 질문을 했을 때 B라는 지자체가 대신 답변을 해주시더라고요. 즉 서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사업이 올바르게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근간이 되는 게 운영이 협의체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실무자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다른 우리 운영이 협의체 관련된 요인으로 제기된 그 성과 요인 중에서는 정기적인 모니터링 피드백 체계가 구축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무언가 하고 있는 것인지를 스스로 잘 알고 계신 거죠. 사실 다른 업무들로 과부하가 많이 걸려 있죠,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 돌아가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하나하나 모니터링하고 의견을 정리를 하고 그 의견을 제시한다라는 것이 그리고 그 제시된 의견이 다 반영되는 것이 하나의 큰 효과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아주 늘상 이루어지고 있는 일인데 이런 것들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제시하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 효과 창출할 수 있는 협의회와 컨설팅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서귀포시 케이스 같은 경우도 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습니다. 업무를 진행을 하시고 나서 협의를 하세요. 그리고 컨설팅도 업무를 다 하시고 나서 컨설팅을 받으십니다. 그러면은 사실 의미가 없죠.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은 컨설팅을 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하나의 절차라고만 생각하시는 그런 사업들 그 다음에 그 생활권이 있었습니다. 근데 반면 잘 되는 곳에 있어서는 사전에 의견을 개진한 것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잘된 지역에서의 컨설팅 같은 경우는 사전 컨설팅과 사업 컨설팅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 좀 많은 그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다른 생활권과의 차별성이 좀 발견된 것이 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흔하게 사용되는 것 같은 경우가
단체장이 참여했을 때 사진 찍는 것이죠. 그래야 뭐 우리 부단체장이 돼갖고 사진 꽝 찍고 그거 홍보 자료만 사용되는 것이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부단체장이 참여해서 또는 단체장이 참여해서 사업을 운영하고 협의회를 진행을 했었다는 것이 큰 그런 효과가 있지 않았나. 그리고 사업을 운영하는데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그 힘이 실린 것이 다음과 같은 단체장 참여 협의회 구성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케이스로는 우리 고령 케이스가 있는데 늘상 우리 생활권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평가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우리가 평가를 하게 되면서 느꼈던 것이 운영이와 협의체가 독자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은 있었습니다. 반면 사업과 연관이 돼서 이루어지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진 지자체 사업들이 그 큰 효과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왜 이 운영위원회를 하게 되고 협의체를 이루어서 회의를 하게 되는지, 그거 같은 경우는 향후에 예상하셨던 성과들, 그것과 연동되어져서 돌아가는 것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그다음 활성화시키는 그런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공정률 제고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많이 고려를 하시겠죠. 왜냐하면 사업비를 받으시게 되면 사업비를 어느 우리 그 중간 기관에다가 주게 되고, 그걸 관리하는 것이 하나의 일상적인 룰루역에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가장 흔하게 제시됐고 가장 큰 영향이 있는 요인으로 제시된 게 우리 두 번째 요인 중에서 초기 계획 대비 사업 진척의 검토 수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평택 케이스에서 제시가 되어 있지만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아주 큰 영향이 나타났습니다. 즉, 저희들이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들었었던 대답 중에 하나가 올 연말 되면 다 끝나게 됩니다. 다 끝나는 거 다 알고 있죠. 사업이 다 끝나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수시로 검토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관리를 했느냐, 이것이 가장 우리 담당하고 계신 분들의 최소한의 관심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느냐 운영되지 않느냐라는 것이 여기서 제시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저희들이 다니면서 생각을 했었던, 또 얘기를 들었을 때 나왔었던 거긴 하지만, 예산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이 진척이 있느냐 없느냐가 구분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즉, 예산을 투입을 하면 성과가 당연히 나오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사업이 왜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예산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과연 예산을 많이 들였을 때 성과가 많이 나왔을지, 그 임계치가 있을 것 같은데 아마 그 임계치에는 도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반면 그거 같은 경우는 향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예산 분담, 그리고 예산을 어떻게 고르게 나누느냐, 아니면 차별적으로 나누느냐, 사업을 우선 생각하느냐, 지자체를 우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이 총액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단계별로 이 예산이 바르게 쓰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느냐, 분기별로 하느냐 월별로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사업 공정률 같은 경우는 크게 제고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올해 말에 끝나는 사업들이 있죠. 올해 말에 끝나는 사업들이 있으면은 그 사업 같은 경우는 그냥 단적으로 말이 되면 100%가 됩니다라고 제시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단적으로 예를 들면 어떤 사업 같은 경우는 30% 진행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지난 기간 동안 30%가 진행되는데 향후에 70%를 하겠다라는, 그거 사실 쉽지가 않죠. 그런데 그거 같은 경우는 우리 여기서 제시된 그 지역들이나 사업들이나 그다음 평가위원들이 제시한 지속적인 검토를 통해서 보완을 할 수 있다고 여기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연계된 것이 피드백 시스템 도입인데요. 예산을 어느 정도 활용을 했는지를 잘 모르세요. 저희들이 다니면서 가끔씩 이제 질문을 드렸죠. 예산 사용 내역에 대해서 좀 보고 싶다. 근데 실질적으로 질문을 드리기가 사실 좀 민망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 주실 걸 뻔히 아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논의를 하시게 되고 그 사용된 내역을 정확히 알고 계신 지역에서는 사업이 되게 잘 돌아가고 있었던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이 됩니다. 또한 우리 사업 타당성 같은 경우를 사업이 되고 나서, 사업이 선정되고 나서 타당성을 하시는 분들, 그런 사업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공정률을 전체적으로 제고를 하기 위해서 이제 시작하는 단추가 있는데 그 시작이 사업 타당성인 것 같습니다. 근데 과연 이 사업이 될 것인지 아닌지를 단순히 예상만 하고 하셨던 사업 같은 경우는 그 진척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반면
사전 타당성을 하셨던 그런 사업들이나 생활권 같은 경우는 사업의 지정률 같은 경우가 상당히 높았었던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가장 좀 뜻깊게 또는 감명 깊게 봤었던 사업들 같은 경우는 사전 사업 타당성 외에 사후 사업 타당성이라는 걸 따로 하시더라고요. 즉 전후의 비교를 따라서 하셨던 것이 되게 독특했고요. 그리고 그거 같은 경우는 우리의 의견 같은 경우가 반영할 수 있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졌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연도별, 분기별 사업 예산 활용 방안 구축을 하게 되는 건데요. 우리 사업 타당성이라는 게 사실 우리 PC가 서 있으면 그 PC에 있는 그 부분만 조금씩 교체를 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 교체를 함으로써 보시게 되는 것인데 이것도 전반적으로 우리는 공정률을 따지게 될 때 담당자들의 관심의 여부에 따라서 크게 바뀌는 것이지 않나라고 다시 한번 고려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 우리가 많이 논의하는 게 그것이죠. 그냥 우리는 지자체 간 협력이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생활권 같은 경우가 얘기하는 것이 협력을 통해서 삶의 질을 높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행정에서도 다음과 같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협력 행정이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냥 단순 행정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얘기했었던 3.0을 넘어서 협력 행정이라는 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즉 사업에 대해서 또는 지자체 간 관계에 대해서 협력적 제고를 통해서 사업 예산을 분담했을 때 공정률은 빠르게 진척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번 평가 결과 제시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집행부문을 활성화할 수 있는 것 중에 상생 발전을 위해서 세부 사업을 분담하는 경우였습니다. 우리 대구의 우리 한방 MRC 연계 우리 신한유 창조 사업 같은 경우에서 봤을 때 사업비 분배 경향이 좀 배제되어 있었던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였습니다. 즉 사업비가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 전체 사업비 나누기 해당 지자체 수로 나누면 해당 지자체의 사업비가 됐었던 것이 어느 정도 대부분 사업들의 공통적인 특성이지 않았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반면 이것이 사업을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은 지자체를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갈렸었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사업의 성과 부분을 고려하신 그런 사업들이나 지자체에서는 사업비의 분배를 사업의 특성으로 나눠서 운영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위탁기관에 대한 의존 탈피라고 제시가 되어 있는데 즉 위탁기관에 대해서 내재화가 아닌 위탁기관의 활성화를 통해서 사업을 운영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반면 그것도 되게 좋죠. 왜냐면은 그 위탁기관 같은 경우가 우리 산하기관으로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가장 사업이 잘 되는 그런 지자체나 사업의 경우에서는 위탁기관에 대한 의존이 아니라 위탁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관리를 통해서 위탁기관이 갖고 있는 기술력을 내재화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되게 재밌었던 경우는 위탁기관에 있었던 담당자들보다 공무원들의 답변이 훨씬 더 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다른 곳에서는 대답을 못하는 거를 담당자들은 다 대답을 했었던 것이 하나의 내재화된 그런 기술력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상생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주간 지역에서의 그런 독식이 아니라 즉 여기서 독식이라고 하면 좀 모호하지만 사업권을 모조리 갖고 가는 것이었었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 지역들의 특성을 고르게 연계함으로써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하나의 독특한 특성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나누기 3, 4 해서 사업비를 가져가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이 갖고 있는 특성을 고려를 함으로써 이쪽 A 지역보다는 B 지역이 조금 더 지역 특성이 좋으니 예산을 더 가져가십시오. 이런 식으로 우리 협력적 행정에 의해서 사업이 운영된 곳에서 상생 발전 또는 성과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가장 저희들이 의미 있고 뜻깊게 들었었던 답변 중에 하나가 과연 이 사업이 끝나면 어떻게 사업을 진행을 할 것입니까? 그랬을 때는 우리들은 이미 기반을 많이 다져놨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즉 하나의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이 사업 기간이 끝나면 사업이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을 토대로 해서 지자체 상생을 위해서 순환적 사업이 운영되는 것이 상생 발전을 위해서 가장 큰 성과 요인 중에 하나였지 않나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의 특성을 이해한다라는 것은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의미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자원이 가지고 있는다는 것은 지자체가 운영을 할 수 있는 사업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고려가 철저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업을 기획할 때 제일 좀 걱정이 됐었던 것이 시간 싸움이었습니다. 즉, 이 정해진 시간 안에 이거를 하실 수가 있을까? 하지만 되게 훌륭하게 사업을 해내셨죠. 특히 뭐 여기에 근간이 될 수 있는 우리 일본의 경우에서도 일본 사업이 유사하죠. 거기 저희들이 직접 갔을 때에도 일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빨리 해낼 줄 몰랐다. 근데 저희들이 속도전을 했죠. 속도전을 했기 때문에 사업은 상당한 성과를 나타낸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실 시간이 지나고 보니 실질적인 수요와 공급 체계에 대한 이해가 좀 부재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우수한 사업이 또는 우수하게 사업이 진행된 지자체에서 저희가 그 요인들을 파악해 보니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았고 사업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원을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려가 사전에 이루어진 그런 곳에서 성과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거 같은 경우가 사업에 반영된 것이 위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역 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반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요인 두 번째에서 나타난 것과 우리 공정률과 좀 연계가 되는 것이긴 하지만 재원 분담의 효율성 같은 경우가 이루어진 그런 지자체나 사업에 있어서는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창 케이스가 여기서 제시가 되고 있지만 일단 하나의 사업에 대한 그런 지자체가 가진 역량들, 그 지역 자원을 포함해서 그것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을 때에는 지자체 간의 명확한 역할이 분담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 분담이라는 것은 하나의 그냥 우리끼리 일을 하는 거니 다음과 같이 똑같이 나눠서 합시다. 즉 예를 들면 생활권을 구성하고 있는 우리 생활권 내의 지자체가 동일한 사업을 다 하시는 지역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그 지역이 갖고 있는 특성들을 이해함으로써 단순한 사업비 또는 사업량에 대한 균들 배분에서 탈피했을 때 재원 분담은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활용이 된 것 같고 그때 지자체 또는 생활권 사업은 효율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성과 부분에서 우리 서울대 손민수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지만 사업에 대한 효과성을 미리 했느냐, 검토를 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사업 운영이 하는 것도 크게 바뀌었습니다. 즉, 저희들이 재원을 분담시키고 재원에 대한 투입을 결정을 한다는 것은 투입 대비 산출이라는 결과가 제시가 되는데 투입 대비 산출에 대한 청사진을 가지고 있는 사업, 지자체에 따라서 성과는 크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집행 부분 역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우리가 갖고 있는 예산이 몇십억이다. 예산에 대한 총량을 알고 있었을 때 그 총량을 고려한 사업일 때 조금 더 성과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생활권의 성장이라는 개념을 지자체의 번영이라는 것보다 조금 더 의미를 두셨을 때 재원 분담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자기 자신이 속한 그런 지자체에 대한 이익을 조금 더 포기함으로써 공동이 직면하고 있는 생활권의 번영 또는 성과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원활한 사전 협의가 사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협의가 사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큰 영향치 그리고 기여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대화가 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예산을 나눌 수 있는 기준 자체가 틀려집니다. 따라서 이거 같은 경우는 처음에 얘기했었던 운영위원회 협의체 구성 이거와도 연동돼서 이루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 앞에서 얘기했었던 것과 똑같이 지역 특성을 고려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재원 분담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차별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자신이 가진 지역 특성들 그리고 자신이 가진 지역 역량들을 고려했을 때에는 재원 분담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로 활용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요인에 대한 상세 내용 같은 경우는 우리 백업 시스템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나주 케이스에서도 제시가 되어 있지만 많은 근거 자료를 제시를 하셨습니다. 즉 MOU를 하셨다고 이렇게 제시를 하셨었는데 MOU라는 것이 가장 치명적인 양면을 가진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MOU를 했습니다라는 것은 저희들한테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라는 그런 것으로만 들리는데 실질적인 그런 성과가 나타나냐는 것은 MOU 후에 어떻게 했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MOU가 체결됐다라는 것은 MOU가 체결되기 전까지 사전 노력이 있었다는 의미를 하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성과가 제시된 사업에서는 MOU 후에 어떤 사업을 했는지에 대한 것이 제시가 됨으로써 사업의 성과를 견인하는 것으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또한 중간기간 같은 경우와는 앞에서도 제시를 했었지만 절대적인 의존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인큐베이터와의 상생을 고려를 함으로써 이 사업단, 이 중간 조직이 없어지면 이 사업이 없어집니다가 아니라 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중간 조직과의 상생이 되는 관계가 있었을 때에 우리 성과는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우리 이것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한다면 중간 조직과의 의존적인 사고방식에서 협력적인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졌을 때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의 시스템이 확립이 됐을 때 우리 집행 부분에 대한 활성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러기 위해서는 단체장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뭐 대표적인 예로는 공동 브랜드를 선포한다는 등 이런 식으로 제시가 되어 있으나 이런 적극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은 다른 우리 예를 들어서는 공약 사업들, 연계 토론들, 그리고 지역 자료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른 적극적인 연계를 통해서 제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지원 시스템을 확립하느냐 안 하느냐라는 것은 그냥 기본 계획을 수립하느냐 아니면 조례를 만들었느냐 이런 것으로 간단하게 제시를 해주신 그런 지역들, 사업들이 있는데 실질적인 것은 저희들이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 계획 수립, 그 다음 조례를 만드는 것을 사실 가점 많이 줍니다. 근데 가장 크게 주게 되는 것은 그 결과 어떻게 활용이 되었다. 그것이 반영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들 간의 차별성이 제시된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집행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총평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활성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개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평가를 다니면서 느끼게 됐었던 것은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약간 좀 아직 더 필요한 그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지만 사업이 끝나려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하고 그 이해를 통해서 사업에 대한 공정을 아셔야 되고 그 공정을 우리 그 기간 내 그리고 기간대로 예정했었던 대로 집행을 하시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근거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집행 구조가 먼저 만들어져야 되는데요. 사실 지역에서는 사실 그런 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오느냐 안 오느냐에 따라서 사업을 운영하느냐 마느냐 그거 좀 갈리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크게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예산이 너무 늦게 내려왔습니다라는 것을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업이 잘 됐었던 곳에서는 예산이 오면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오기 전에 사업 운영 체계를 먼저 만들어 주셨고 예산이 온과 동시에 바로 집행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좀 우리 모호성이 있죠. 그리고 우리 사업을 집행하느냐 할 수 없느냐에 따른 그런 우리 확률이 좀 있긴 하지만 먼저 준비하셨던 곳에서 사업의 효율성 같은 경우가 확보된 것이라고 저희들이 좀 이번에 보았습니다. 또한 지자체 간에 저희들이 논의를 같이 하다 보면 지자체가 쪼개졌을 때 지자체 사업에 대해서 사실 전체 지자체들이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었던 곳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많았을 때 그 사업에 되게 활성화돼서 잘 돌아갔었던 것 같고요. 가장 좀 저희들이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던 서로가 서로를 보완해주는 역할들, 그 역할 부담이 명확히 이루어진 지자체 사업들, 그 다음에 사업의 운영이 이루어진 그런 지자체들에서 그 사업의 성과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좀 미흡했었던 부분이긴 하지만 주민 간의 연계, 그 다음 공동체를 활용한 사업의 운영이 이루어진 곳에서는 사업이 많이 활성화된 것으로 나타났고요. 우리 최근에 제시됐었던 모든 사업들에서 많이 운영하고 있는 것이 지역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지역 공동체, 특히 주민을 끌어들여서 사업을 운영한 지역에서 사업의 그런 집행 속도가 조금 더 빨리 진행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늘 제시를 했었지만
우리 사업에 대한 계획들, 우리 공정표가 나오죠. 공정표를 수시로 검토를 함으로써 그 검토 결과가 조정이 돼서 땡겨지고 미뤄지고 이렇게 한 것이 수시로 이루어진 사업에서 사업이 많이 활성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운영위원회 협의회 운영 활성화 같은 경우 사전에 말씀드리긴 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 같은 경우는 사업 내용, 즉 운영위원회의 결과, 협의회의 결과가 사업에 반영이 됐느냐 안 됐느냐입니다. 아주 간단한 것이죠. 보통 저희들이 받아보게 된 자료 같은 경우는 운영위원회 일시, 협의회 운영 일시입니다. 물론 우리 반기에 한 번씩 이렇게 뭐 하시는 것을 제시를 하셨었으나 결과적으로 1년에 한 번 하시거나 아예 안 하신 그런 사업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업이 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었던 그런 사업들 지자체에 있어서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회 구성, 그 다음 구성 여부들, 그 다음 운영 여부들이 명확히 제시가 되었고 이를 통해서 의견이 제시가 됐었고 더욱더 잘된 지역에서는 운영이 그 다음 협의회 플러스 컨설팅이 동시에 이루어진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컨설팅이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라 외부 자문단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긴 했죠. 그런데 그것이 외부 자문단의 것이냐 아니면은 지자체의 것이냐에 따라서 집행의 속도가 갈리게 되었습니다. 즉 외부 자문단의 것이냐는 것은 외부 자문단한테 사업을 그냥 맡기셨어요. 사업을 맡기신 사업도 있고 지자체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외부 자문단이 이 사업에 녹아들어서 잘 운영이 된 결과, 즉 키를 누가 갖느냐에 따라서 키를 외부 자문단이 갖는 경우에서는 사업의 운영이 중간에 변경이 된 것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지자체나 사업이 키를 가진 경우에서는 그것이 내재화돼서 사업이 운영됨으로써 집행이 조금 더 원활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우리 앞에서도 이미 제시가 되었었지만 우리 협의회 운영위보다 조금 더 세게 된 게 우리 담당자들 간의 지속적인 의견 조율이었습니다. 즉 어떤 사업에서는 담당자들끼리 어떤 업무를 보시는지를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 같은 경우는 그 자리에서 이런 일을 했지 않느냐, 언제 회의를 했다 이런 일을 얘기를 하시는데 가장 좀 그 차이가 많이 났었던 건 그겁니다.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 그런데 담당자가 변경됐더라도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정확히 전달했을 때에는 집행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서는 집행이 약간 좀 진척이 좀 느려지는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 주민참여 동료를 이루어진 사업의 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개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이미 제시를 하였고 여기서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처음에 짜셨던 계획을 그냥 계획 자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계획은 언제든지 수정을 하실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좀 낫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사업을 운영을 하시다 보면 처음에 생각하셨던 기대 효과들, 그 다음에 사업의 운영 방식들, 이것이 적합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 뭐 늘상 알다시피 시험 공부 열심히 하다 보면 이 시험 범위가 아닌가 보다 하고 따르게 넘어가고 이런 경우도 있고 이 책이 아닌가 보다 하고 수험서를 바꾸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다음과 같은 사업을 진행하시다 보면은 그냥 계획이 이미 짜져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을 수행을 하셔야 되고 완료를 하셔야 된다는 그 부담감 때문에 그냥 밀고 나갔었던 사업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지역 자원에 대한 그런 활용성에 대한 검토가 끝난 사업 같은 경우는 하다가 발견된 경우들, 즉 아시다시피 예산, 그 다음에 사업계획의 수립 여부들 이거를 통해서 조금 더 뒤늦게 파악했었던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서는 과감히 수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를 하셔서 사업을 운영하시는 것이 조금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것도 역시 그 현장에서 또는 사업을 평가했을 때 이미 제가 기재시하기를 하였었으나 사업을 그냥 막연하게 사업을 하시는 것은 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즉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온다는 것을 고려하셔서 집행을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고려를 하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집행률 100% 이것만 달성하면 된다라고 그런 사업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그 세부 사업들 간의 관계를 성과와 연동을 함으로써 집행을 언제 할 것인지를 명확히 제시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즉 가장 사업이 좀 진행이 안 됐었던 또는 더뎠었던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예산을 따내고 이 사업이 되는지 안 되는지 계획 수립을 하시는 경우였었습니다. 계획 수립하는데 보통 6, 7개월 걸리죠. 6, 7개월 걸리고 계획 수립하신 결과 계획이 짜진 게 없어요. 이것이 아닌가 보다. 왜냐하면 그 안에 세부 계획까지 녹여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됐었던 사업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미 어디 가야 될, 그러니까 누울 자리를 보고 저희들이 눕는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게 되는데 눈에 보이는 성과를 가서 쟁취할 수 있는 그런 세부 사업을 고려함으로써 집행과의 인과관계를 이미 정립하셨을 때 우리 집행부문 같은 경우는 빠르게 진척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로 사업에 대해서 그냥 우리 1년 단위 아니면 사업의 기종점 단위만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보통 먼스로 계획을 짜게 되는데 원먼스, 투먼스 하게 되는 그 먼스 단위로 사업을 그런 집행 계획을 세분화 하셨을 때 되게 사업이 좀 잘 운영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계획서 같은 경우 다 월변 공정 같은 경우도 짜오신 그런 생활권 사업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반면 연별로 또는 분기별로 짜왔던 것이 좀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즉 우리 12개월이 아니라 우리 분기별로 짜게 되고 그리고 연별로 짰었기 때문에 사업이 약간 좀 벙벙하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었죠. 근데 그것이 아니고 월별로 짜졌었던 곳 그것에서는 활성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집행이 뚜렷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반면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사업을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미 중간 지원 또는 뭐 사업단 이런 데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자의 이런 사업에 대한 이해도 같은 경우는 좀 상당히 낮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거를 고치는 것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대부분 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셔서 담당자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우리 소수의 사업들에 대해서는 약간의 좀 수정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드렸었던 외부 자문단, 즉 컨설팅 업체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같은 사람들, 저희 연구원에 근무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학교에 있는 분들이나 총체적으로 시간을 갖기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사람들을 한번 잡았을 때는 완전히 쫙 빨아 먹어야 돼.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다 이용을 해야 돼요. 다 이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 같은 사람들이 가게 되면은 좋은 말만 하고 오게 되죠.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런 얘기만 하게 되는데 그런 건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뼈 아픈 곳을 딱 찾아내야 되는데 뼈 아픈 곳을 찾아내면 저희들에 대해서 좀 반감을 가지세요. 쟤는 왜 내려와서 이렇게 나쁜 소리 하고 갈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역발상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가 봤을 때 사업 운영을 함에 있어서 가장 크게 좀 봤었던 건 물론 그거 같은 경우는 사전에 진행됐었던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 생활권 사업이 운영이 되기 이전에 그 다음 계획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이미 컨설팅을 통해서 사업을 어느 정도 다 정립을 하셨어요. 정립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들은 일반 출발선에 섰을 때 조금 더 빠르게 갈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그때 사업을 기획하셨고 짰고 그때 컨설팅을 받았던 것이 지속적으로 계속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뭐 어느 지역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1년짜리 사업이었습니다. 1년짜리 사업이었었는데 되게 제가 느낀 바로는 사업이 너무나도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이루어졌을 수 있을까 하고 증빙자료를 보아하니 증빙자료 안에서 제시를 하기로는 사업의 예산이 떨어지기 이전부터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틀이 짜져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이미 자체적으로 구상 자체가 있었던 것입니다. 즉 여러 가지 자기 사업 아이템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뽑아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업에 대한 이해도, 그 다음 필요성, 그 다음에 진행에 대한 구상들 이런 것이 이미 서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조금 더 일사천리 이루어졌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담당자 한 분 한 분들이 이미 담당자들이 뭐 바뀌어서 새로 오셨다고는 하지만 이해도 자체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경험을 하셨고 기술력은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다 라는 것도 이미 다 제시가 되었기 때문에 따라서 빠르게 우리 전문 조직을 활용을 함으로써 그들의 가지고 있는 것을 전이시키는, 즉 이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업에서도 제시가 되었었지만 예산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었지만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성과가 되게 크게 나타나죠. 그런데 예산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투입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 뭐 여러 가지 뭐 그 사전 연구들, 그 다음 유사 사업의 검토를 통해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이상 넣어봤자 예산은 더 이상 무의미하다. 이럴 지원까지 저희가 드리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봤을 때 그 예산이 활용이 아주 좀 재밌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하게 되는 것은 아시다시피 이것이 다른 그 사업들에 의해서 내려오는 예산과는 틀리게 지역행복생활권에 대한 예산 사업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지역행복생활권, 그다음 지역별 사례들을 제가 여기에 타겟으로 잡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지역행복생활권에 대해서 간략하게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지역행복생활권에서 제시하고 있는 5대 부분 중에서 가장 큰 게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의 만족도가 높았느냐, 높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높게 됐느냐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격차가 줄었느냐 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즉 삶의 질은 높아지고 그 결과 격차는 낮아지는 것이 가장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저희들이 이 사업의 예산은 무조건 이 특정 세부 사업에 대해서는 이 예산을 활용하셔야 됩니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그런 사업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업들, 즉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성과가 높고 집행이 빨랐었던 사업에서는 예산을 약간 좀 원활하게 좀 활용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산을 활용하는 그 범위 자체를 정말 중요한 사업들, 즉 기대효과에 대한 예상이 이미 끝났고 이거에 대한 성과가 어느 정도 나올 것이라고 세부 사업별로 예상이 됐었기 때문에 예산의 구축이 되게 면밀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 사업은 뭐 예를 들어서 1억이 넣고 다른 사업은 4억을 넣는데 제일 저희가 봤었던 사업들 중에 특이한 사업들 같은 경우는 메인 사업에 1억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우리 서브 사업으로 4억이 들어가야 된다. 바뀌어야 되겠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되게 좀 두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같은 경우는 사실 운영 주체가 잘못이 됐기 때문에 사업의 예산 자체가 잘못 짜진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늘상 얘기하다시피 예산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시를 하게 되는데 그거를 고려를 하시고 다시 한번 그 예산에 대한 재구축이 이루어지는 것이 사업의 특성을 어느 정도 이해를 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남은 기간이라도 뭐 빠른 사업은 6개월 그렇지 않으면 몇 개월, 그리고 가장 긴 사업 같은 경우는 한 1년 정도 남은 것 같더라고요. 한 9개월 10개월 이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예산의 재구축을 통해서 사업의 효과 그 다음에 성과 부분을 고려함으로써 재정립하시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사업의 운영 같은 경우, 집행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무리가 있지 않았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시간을 극복해서 예산을 활용, 그 다음에 지역 자원을 활용, 그 다음에 지자체가 총력전을 벌였을 때 사업의 집행 부분에 있어서는 큰 효과가 이루어졌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 아마 우리 기획 집행에 이어서 이제 마지막 그 성과 부분을 검토를 함으로써 아마 우리 2015년 생활권 선도 사업에 대한 세 가지 그 평가 기준들, 그다음 평가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제고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여기까지 강연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만 하겠습니다.